안녕하세요. Unstructured Data 렉처 8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하은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지난 서머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텐션 RNN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텐션 RNN과 달리 시퀀셜하게 토큰을 처리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한다라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어텐션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롱텀 디펜던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병렬 처리를 통해 계산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후 아키텍처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풋이 들어가고 임베딩과 포지셔닝 인코딩에 들어가서 노란색 박스를 거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해당 노란색 박스가 6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박스가 돌게 되면 나오는 아웃풋으로 이번에는 인풋 임베딩을 거치지 않고서 다시 노란색 박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임베딩과 포지셔닝 인코딩을 통해 보라색 박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코더 부분과 다른 점은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 진행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입니다. 인풋 임베딩은 인풋이 들어갔을 때 워드 임베딩,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는 시퀀스의 길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인풋의 시퀀스를 보존해주기 위함으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파란색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나타내는 것이고 노란색이 인풋 임베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크기로 취합돼서 인풋 임베딩이 된 벡터와 더하게 됩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더하기 위해서는 인풋 임베딩의 크기가 동일해야 되고요. 멀리 위치할수록 큰 거리를 가진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셀프 어텐션 부분입니다. 기존의 노란색 부분이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되어 있는데 셀프 어텐션이 진행된 후 헤드 어텐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리와 키와 밸류를 생성을 하는데요. 쿼리는 현재 단어의 representation, 키는 쿼리에 대해서 relevant한 값이고요. 밸류는 실제 단어의 representation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텝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벡터, 쿼리, 키, 밸류를 생성합니다. 각각의 임베딩된 벡터를 WQ, WK, WV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각각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 매트릭스는 학습을 통해 저희가 찾아야 할 파라미터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calculate score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코어는 쿼리와 키의 내적값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루트 DK로 나누어주는 것인데요. 루트 DK는 해당 논문에서 8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코더의 인풋 아웃풋의 디멘전은 512이고 이것이 나와지는 과정은 DK 곱하기 number of multi-head attention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8개 사용하였으므로 DK가 64가 되어 8로 나눠주게 됩니다. 스텝 4를 보시면 이 각각 나누어 준 것을 소프트 맥스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취하는 이유는 각 단어가 위치에서 얼마나 표현되는지 알기 위한 값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소프트 맥스 취한 값을 밸류 값에 각각 곱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렇게 소프트 맥스 취해준 밸류 값을 더해주는 것으로 하나의 벡터로 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메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걸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볼지 경우의 수로 계산하고자 했을 때 어텐션 헤드를 여러 개 쓰는 것입니다. 앞의 과정에서 총 8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아웃풋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어텐션 헤드를 컨캣을 하게 됩니다. 다음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주는데요. 이 웨이트 매트릭스는 세로의 길이는 어텐션 헤드의 길이를 붙인 것과 동일하고 가로의 길이는 인풋 임베딩의 차원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은 인풋 임베딩과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빨간 표시로 체크된 리지듀얼 부분입니다. 멀티헤드 어텐션 펑션을 fx라고 나왔을 때 add 부분은 인풋인 x를 한 번 더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왜 취해주냐면 그레디언트를 하였을 때
fx 값이 0이 되어도 플러스 1만큼은 넘겨주어 학습에 유리하게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으로 레이어 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지듀얼 펑션은 모든 어텐션이 수행된 다음에 뒷단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입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웃풋으로 나타낸 Z1은 512 디멘전으로 히든 레이어인 248 디멘전으로 렐르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리니어 펑션을 거쳐서 다시 512차원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때 특징은 같은 블록 안에서, 즉 한 번의 노란색 박스 안에서는 동일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웨이트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블록인 경우 첫 번째 블록과 두 번째 블록은 다른 경우이므로 다른 웨이트를 쉐어합니다. 여기서 쉐어한다는 말은 다른 웨이트를 쓴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코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 부분에서 이 인코더 부분과 다른 점이 마스크드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은 시퀀스의 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해당 단어의 다음 단어는 예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스코어 부분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트 값을 주게 됩니다. 마이너스 인피니트 값을 주게 되면 소프트맥스 값에서 제로가 나오게 되므로 해당 단어의 뒷단어는 값을 0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디코더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최종 아웃풋 산출 시 인코더에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코더에서는 키와 밸류 값을 가지고 디코더 부분에서는 쿼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쿼리는 디코더 레이어에서 전달되는데요. 디코더의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키와 밸류는 인코더 레이에서 오게 되는데 인코더의 중요한 값을 디코더의 다음 단어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산출하게 합니다. 즉, 디코더의 모든 윈치에서 인코더의 아웃풋에 모든 윈치에 어텐션을 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피드포워드와 리지듀얼 문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니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입니다. 리니어 레이어는 버케벌러리 크기만큼 로직 벡터를 얻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 로그 프로버빌리티의 아규맥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규맥스에 그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리턴해 줌으로써 트랜스포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